스즈키의 S1000 GT 시승기 152마력이 넘는 999cc 순행 4기통 S1000 GT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안녕하세요, 분코입니다. 오늘은 합천 모토라드에서 스즈키의 S1000 GT를 시승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볼 S1000 GT는 DC 인사이드 바이크 여행 갤러리에서 활동 중이신 호봉구님께서 감사하게도 시승을 해보라고 빌려주셨어요. 원래 제가 이렇게 비싼 바이크는 시승식 같은 데서 나오는 거는 탈지 몰라도 개인 소유인 거는 잘 안 타려고 하는 편입니다. 시승식에서 나오는 바이크들은 보험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면책금 정도만 내면 어떻게든 커버가 되는데, 개인 소유의 바이크는 실수로 넘어뜨리기라도 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리나 보상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난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잘 안 타려고 하는 편인데, S1000 GT는 어제 저녁에 호봉구님과 만나서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타봤는데 의외로 양발 차지성도 굉장히 좋고 이거는 나도 타볼만 하다 싶어서 시승을 한번 요청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지금 떨려요. S1000 GT의 가격이 1930만원 정도 하는데 부품값이나 수리비는 좀 비싼 편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호봉구님도 사고로 인해서 꿍을 한 적이 있는데 완벽하게 다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무려 수리비로 600만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0만원은 내가 감당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제 타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타기 쉬운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과감히 리터급 4기통 바이크인 S1000 GT의 시승을 한번 도전을 했고요. 일단 제가 하는 리뷰는 정통 방식의 리뷰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썰을 풀고 이야기하는 식의 리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쓸데없어 보이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배기음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 봐서 원본 드라이빙 영상을 좀 잘라서 영상 말미에 몇 분 정도 잘라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바이크를 현양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타셨었는데 제가 그때 슈퍼커브를 타는 발인이었어요. 핸드폰 번호가 안 보이게 테이프로 좀 가려놓고요. 그때 제가 완전히 발인이었는데 현량님께서 한번 앉아봐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앉아봤는데 그때는 와, 이건 도저히 무겁고 높아서 탈 엄두가 전혀 안 나는 괴물 같은 바이크라고 느꼈었습니다. S1000 GT의 무게가 226kg이고 시트고가 810mm인데 사실 지금도 발이 양발 동시에는 잘 안 닿지만 그때는 슈퍼커브를 타다가 이걸 처음 앉아봤으니까 엄청 높고 무겁게 느껴져서 세우지도 못해서 이거는 내가 탈만한 바이크가 전혀 아니다, 이거는 못하겠다 하고 그때는 포기를 했었죠. 슈퍼커브를 타다가 226kg짜리 사이드박스 다 달린 리터급 바이크에 처음 앉아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심지어 그때 리터급을 한번 태워주시겠다며 저를 텐덤을 시키고 시속 200 넘게 속도를 올리셔서 제가 그때 평생 리터를 탈 일은 없겠다, 이건 너무나도 과분한 힘이다, 한국에서 이 오토바이가 가진 힘을 다 쓸 수가 있을까, 그런 도로가 있을까 하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S1000 GT를 제가 타고 있네요.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한 일이고 오토바이도 타다 보면 계속 조금씩 느는가 봅니다. 일단 시동을 걸고 나오니까 4기통 특유의 그릉그릉하는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는 게 굉장히 지금 듣기가 좋고요. S1000 GT의 디자인은 이런 느낌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고 디자인을 할 때 전투기의 기체 형상을 참고해 가면서 만들었다고 해요. S1000 GT 4기통 특유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참 좋네요. 퀵시프트도 잘 올라가고요. 보통 회사마다 야마하, 혼다, 스즈키, KTM 등 회사마다 퀵시프트가 대부분 존재하는데 다 똑같이 잘 되지는 않아요. 퀵시프트가 스로틀을 당기고 업다운을 하는 건데 업다운을 할 때 일정 RPM까지 도달시키지 않고 기어를 업다운 시키면은 백토크 같은 게 생겨서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없는 게 낫겠다 하면서 수동으로 기어를 조작하기도 하는데 스즈키의 퀵시프트는 정말 부드럽게 들어가서 아주 느낌이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승을 하면 처음 타보는 오토바이이다 보니까 출발 시에 아무래도 허당을 좀 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S1000 GT는 그런 게 없어서 왜 이렇게 조작이 쉽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RPM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오토바이가 RPM이 낮아서 시동이 꺼지려고 하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해서 시동이 꺼지지 않고 출발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S1000GT는 999cc의 제로 200이 6초대의 고성능 바이크죠. 최고 출력이 152마력의 토크는 무려 106Nm를 넘는 토크를 발휘하는데요. 그랜드 투어링을 뜻하는 GT 모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250km까지 나오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살짝만 당겨봤는데도 속도가 굉장히 빨리 잘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수냉 DOHC 엔진을 탑재한 바이크를 리뷰하면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워낙 고성능이고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정말 살짝만 스로틀을 반만 당겨도 금방 시속 150까지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스로틀을 반만 당기면서 시승을 하고 있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이 바이크를 달려서 얘를 제대로 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죄의식이 들어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달려버리면 순식간에 시승이 끝나서 영상을 쓸만한 영상을 못 건지는 사태가 발생해버려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외로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잠깐 올라왔는데 무게가 226kg에 달하지만 제가 무거운 클래식 바이크를 타다 봐서 그런지 전혀 그렇게 막 부담스럽다거나 무겁다는 느낌은 많이 들지가 않고요. 한적한 공터에 와서 지금 라이딩 모드를 가장 안전한 C로 기존에 해놨었는데 이걸 가장 빠른 A 모드로 바꾸고 살짝 당겨보고 있습니다. A가 액티브 가장 세고 B가 베이직 중간 정도 파워이고 C가 컴포트로 가장 쉬운 모드라고 해요. 여긴 너무 짧아가지고 당기고 자시고 하기도 어렵기는 한데 빠따가 훅훅 들어오는 게 확실히 파워가 달라지긴 하네요. 바이크를 처음 탈 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유턴할 때가 제일 좀 긴장되더라고요. 은근히 휠 베이스나 타이어 크기, 무게 중심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작게 돌다가 쓰러지는 분들이 종종 나오고는 하더라고요. 스천-GT도 앞에 윈드스크린이 막아주고 있어서 시속 160이 넘는 고속 영역에서도 바람이 앞에 다 막혀가지고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고요. 여기 좀 세워놓고 찬찬히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 자세도 편안하고 핸들 높이도 아주 편안하고 장거리 타기에 딱 좋은 포지션의 바이크입니다. 제가 탄 모습을 드론으로 찍었는데 이런 느낌의 자세가 나오고요. 바이크가 크고 무거움에도 꽤 밸런스가 좋아서 상당히 저같이 작은 사람이 타도 무게 부담이 적어요. 지금 왼쪽에 조작 버튼으로 계기판에서 라이딩 모드와 TCS 설정을 바꿔보고 있습니다. 라이딩 모드는 A가 스포츠 모드, B가 투어링 모드, C가 레인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TCS는 5단계로 조정이 가능한데 1, 2단계는 스포츠 주행, 3, 4는 도심 투어링 주행, 5는 미끄러운 노면 주행, 오프는 휠 스핀 허용 주행입니다. 제 인터셉트는 항시 오프인 상태죠. 계기판은 6.5인치 TFT 컬러 디지털 계기판이고 화면이 크고 화면 구성이 직관적이어서 이해가 쉽고 잘 보이고요. 연료 탱크 용량은 무려 19리터라서 상당히 큰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6km 정도 나오고 이지 스타트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시동 버튼을 짧게 눌렀다 떼도 자동으로 시동이 마저 걸리고요. 계기판 좌측에는 이렇게 순전 USB 포트도 탑재가 되어 있네요. 조작 버튼 눌러보니까 조작감이 상당히 우수하고 좋습니다. 크루즈 모드도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 이동 시에는 크루즈 걸어놓고 편안하게 주행도 할 수 있고요. 옆에서 보면 참 연료 탱크 디자인부터 해서 전반적인 디자인이 이쁘고 참 좋습니다. 업다운 양방향 다 되는 퀵시프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퀵시프트 장치를 가드로 세심하게 가드해 놓은 게 보이고요. 클러치를 잡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죠.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도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러치 레버의 조작감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발이 닿는 스텝에도 고무가 덧대어져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잘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엔진은 999cc 순행 4기통 DOHC 엔진이 들어가 있죠. 152마력의 제로 200이 6.6초대로 아주 강력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엔진이 GSX R1000에 들어갔던 롱스트로크 엔진이고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십 시즌 챔피언을 포함해서 많은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면서 성능이나 내구성이 완전히 검증된 엔진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S1000GT의 전면 디자인을 보면 매번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프로토스의 프로브가 생각이 나요. 전투기를 참고해서 공기 역학적 구조로 만든 바이크라고 하는데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디자인만 보면은 자꾸 프로브가 생각이 나는 좀 귀여운 느낌이고, 타이어는 앞뒤 동일한 17인치의 앞은 120에 70 튜브리스 타이어, 뒷 타이어는 190에 50 튜브리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S1000GT를 타다 보면 칼국수 도로에서 좀 털리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직접 타보니까 거의 털리지 않았고
제가 슈퍼커브를 굉장히 오래 타서 그런지 약간 떨리나? 털리는 건가 싶은 애매한 느낌 정도였고 크게 문제는 못 느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면 43mm 돌입식 포크 카야바코 들어가 있고요. 풀 어저스터블이며 리어 서스도 링크 타입 들어가 있는데 풀 어저스터블에 소리 좋네요. 직접 타보니까 굉장히 편한 주행감을 주는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도 아주 유명한 브렘보 캘리퍼 들어가 있었고요. 전면 더블 디스크, 후면 싱글 디스크 브레이크에 듀얼 채널 ABS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리어 캘리퍼는 브렘보가 아닌 니신께 들어가 있네요. 등화류는 모두 LED로 이루어져 있는데 후미등의 디자인이 약간 좀 독특합니다. 사이드박스는 스즈키의 순정 사이드박스인데 36L 정도의 용량이고 좌우 사이드박스 가격이 약 152만원 정도 합니다. 리어 시트도 동승자의 편의를 위해서 두툼하고 넓게 만들어졌고 아주 굵고 큰 동승자용 손잡이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슈퍼커브를 타던 바리니 시절에 저기에 앉았다가 느닷없이 시속 200 이상으로 달리는 상황을 겪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헬랑님의 허리를 꽉 안았다가 배가 아프다고 힘 좀 풀라면서 손을 툭툭 치시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오래 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설마 유튜브를 그것도 바이크 유튜브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참 사람 앞일은 한 치 앞도 모르는가 봅니다. 직접 앉아서 양발 차치성을 한번 보자면 시트고가 참고로 810mm죠. 제 키가 작은 163cm인데 양발이 동시 착지하려면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주 편안하게 한발 착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탑승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포지션이 나옵니다. 참고로 앞쪽비는 12.5대 1이고요. 고급유 권장입니다. 합천에는 고급유를 취급하는 주유소가 단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꽤 오랫동안 살펴보았으니까 다시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확실히 저 RPM 보조장치가 있어서 그런지 출발할 때 되게 편안합니다. 오토바이가 좀 알아서 출발시켜주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출발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진짜 나중에 리터급을 산다면은 요거를 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시트고도 낮고 자세도 편안하고 핸들도 플로팅 핸들바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한 자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장거리를 자주 타고 다니는 저에게 안성맞춤일 것 같고요. 진짜 유일한 단점은 단점이 아닌데 고급유를 쓴다는 부분이네요. 스즈키가 진주에도 있죠. 신평 오토바이인가요? 거기가 있어서 정비도 저한테는 큰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고급유를 쓴다는 게 이 고급유 취급하는 주유소가 없는 합천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유일한 단점이고 사이드미러도 더듬이처럼 보이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떨림이 적어서 보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숄더 체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보여서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코너가 조금씩 있는 길을 주행하고 있는데 좌우 사이드박스를 달고 있음에도 오토바이가 아주 쉽게 코너를 자연스럽게 돌아 나가줘서 전혀 부담감이 느껴지는 게 없고요. 와 정말 좋습니다. 또 이게 4기통 DOHC 엔진이라서 저 RPM 상황이라든지 자주 변속을 해줘야 되는 시내 환경에서 약간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외로 이게 롱스트로크 엔진이라서 그런지 시속 100km 이하의 저 RPM 환경에서도 저속에서의 토크가 두툼하게 괜찮게 나오면서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빨리빨리 기어 변속을 수시로 해줘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없는 편안한 주행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순정 배기음이 조금 심심하다라고 많이 알려주셨었는데 직접 타보니까 확실히 배기음이 약간 작은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만 RPM을 높이면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을 정도로 커지고 스즈키에서 일부러 421 시스템이라고 해서 장거리 주행간에도 피로도가 크지 않은 수준의 소리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소리가 좀 어떤가요? 저는 순정 배기만 주로 타와서 그런지 배기음은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속도도 시속 250km까지 나와주고 엔진도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해서 검증이 되었고 내구도 테스트도 열 몇 번이나 우승한 엔진인데다가 태국이나 중국이 아닌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 기체이고 가격도 2천만원 미만의 이 정도의 오토바이를 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163cm에 불과한 작은 체구인 제가 타도 굉장히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리터급 일제 4기통 투어러가 있다는 것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렇게 DC 인사이드 바이크 여행 갤러리의 호봉구님께서 귀한 스즈키의 S1000 GT를 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히 시승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발 착지성은 히말라얀 450 순정 시트나 얘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쿼터급이랑 리터급이 비슷한 양발 착지성이란 건 놀라운 부분이죠. 심지어 인터셉터 650 순정 시트를 낀 거랑 얘랑 비교를 해봐도 거의 뭐 스천 GT가 살짝 더 높은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양발 착지성은 아주 상냥한 부분이고요. 이왕 이렇게 시승을 해봤으니까 조금만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호봉고님 용서해주세요. 주변에 지금 차가 없을 때 조금만 살짝 한번 당겨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로틀을 아주 살짝만 비틀었는데도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이야, 참 무서운 파워네요. 152마력의 출력 굉장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인터셉터가 47마력, 혼다의 CBR650R이 약 95마력, 슈퍼커버가 8마력인데 얘는 152마력이니까 참 굉장한 힘이죠. 배기음도 저는 뭐 이 정도면 굳이 뮤직 온이라든지 오케스트라 온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배기 튜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켜보겠습니다. 크루즈를 켜면 이렇게 스로틀을 놔도 세팅한 속도 그대로 계속 알아서 지금 속도가 안 떨어지죠. 계속 달려주는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스로틀을 안 잡아도 계속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렇게 세팅하고 지금 같은 공도를 달리면 생각보다 편하고 주행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즈키의 S전 GT를 호봉구님의 도움으로 감사히 그리고 무사히 시승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겁쟁이라서 그런지 이런 오토바이를 타면 몇 년을 지금 오토바이를 탔음에도 여전히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좋은 오토바이를 타면 출력이 남아 돌아서 너무 세게 달리고 싶어질 텐데 과연 내가 그런 욕망을 주체할 수가 있을까?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도 적고 사람도 적어서 거의 없는데 도로는 굉장히 넓은 소위 말해서 밤에 달리기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훌륭한 오토바이를 구매를 하게 되면 내가 무리한 속도를 내면서 다니지 않고 자제를 할 수가 있을까? 참을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이나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오토바이의 출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뛰어나다는 말이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언제나 알라무복 되시길 바랍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